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오전 6시 36분입니다. 조금 늦었네요. 네. 뉴스를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좀 뉴스를 늦게 올려주셔, 이분이.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월 17일 목요일 뉴스 간단하게 볼게요. 패드 관심, 추가 긴축보다는 고금리 지속 기간. 네, 긴축을 더 하기는 빡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도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등에 대한 이야기 살짝 드렸고, 반등 목표치 찍고 지금 다시 조정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조정은 그냥 좀 무난한 조정보다는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한번 그냥 출렁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늦여름이죠. 그래서 가을 정도, 코인 시장도 가을 정도가 되면 좀 사기 좋은 시장 되지 않을까. 그 시나리오, 2년 전, 1년 반 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들, 그리고 부러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툭툭툭툭 터지고 나서 그것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크게 나올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죄송합니다. 네.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무난하게는 이제 나스닥이 13,000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코스피도 2,400 정도까지, 2,400대, 그러니까 100포인트 정도 되겠죠. 까지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너무 막 고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은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 막 그냥 말도 안 되게 펌핑인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은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뉴스를 읽기 전에 계속 얘기 좀 더 드리자면, 우리가 증시라는 건 평균이잖아요. 그죠? 증시는 사실 평균이에요.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격대가 있고 여기 가격대가 있으면 얘가 맞춰집니다, 결국은.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파동을 요동쳐 나가는 게 증시인데, 그런 와중에서 돈이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대출로 지금 엄청 돈도 지금 한국도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쪼그라뜨릴 때, 이렇게 버블을 터트리는 게 제일 빠르고 신속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품 있는 종목들은 하지 말아라. 그런 물려도 평생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있죠. 국민주 떠난 게임이 2차전 뒤로 갈아탔다. 이거 미칠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그냥 아유, 이쯤 되면 그냥 망해도 싸다. 너희들은 그냥 죽어라. 그냥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죄송합니다만,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뉴스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사람 본능이라는 게. 그죠? 본능을 거스리는 매매법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저희 구독자님 몇 명 안 되지만, 몇 분 안 되시면 그 구독자님들께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들고 좀 괴롭더라도 가치 있는 종목들을 잡고 꾸준히 기다리십시오. 꾸준히 기다리시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자리에 찾아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두 자녀분들도 이제 그 다자녀로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죠? 네. 자동차세, 취득세 면제 감면 이런 것들도 보면 어쨌든 자녀가 있으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두 자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주담대 금리 이제 조금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네, 좋아요. 그쵸? 2,500선 요건 주식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를 갈아탔다. 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로. 이 종목들 사시면 진짜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는요, 희망적인 흐름보다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말 하면 재수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선님 방송을 자주 보는데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희망에 빠져서 있어요. 우리 다우 이론이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 진짜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 속상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예쳐봤자 그건 안 되지만, 그죠? 자, 요거 가끔씩 제가 요즘은 안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재밌네요.
대구산 경매 한다만에 싼을 낙찰 거예요. 급락차. 요거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요,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아마 다음 달, 자, 요거는 이제 메모를 조금 해드릴게요. 메모장 안 나오나요? 자, 부동산 쪽에 관심 많으시죠? 여러분들 현금성 자산이 좀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금 있으신 분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말부터 해서 24년 한 2분기, 그러니까 6월 달까지 되겠죠. 6월 달, 3월 달부터 9월 달부터 9월부터 합시다. 9월 23년 9월부터 2분기 6월 정도, 그죠?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다시, 그러니까 서울 쪽은 비싸니까 우리가 이제 좀 그 목을 볼 줄 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되게 폭탄들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을 짠가게 하면 후려쳐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매 방법이라든가 세부적인 것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명도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서 하셔야겠지만, 요런 것들을 좀 아신다면 좀 과감하게, 그러니까 경매라는 거는요, 시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격을 계속 제시해 보셔요. 이렇게 툭툭툭툭. 그죠? 우리가 주식 살 때처럼, 나 이 가격 오면 안 살까? 이런 것처럼. 그리고, 지방에서도 보면 이제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수축되는 도시고, 요즘 구미시가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되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목들이 있으시면 아마 굉장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옥석 가리기 심화.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도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그때가 금리가 오르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집값이 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전세 뭐라고 할까, 그 재계약 청구권을 쓰셨던 분들이 이번에 이제 2년이 만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줄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돈을 못 갚기도 하고, 뭐 물건들이 막 전세가 안 돼서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지금 다음 달부터 한 7개월, 많게는 9개월 정도, 아까 9월에서 6월 정도니까 9개월 정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거는 약속된 데이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과정 속에서 관심 있게 물건을 보시고, 지금 이제 금리도 살짝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출 받지 마시고, 아직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관심 있거나 하신 분들, 제가 경매 공부는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준비가 되셨던, 작년 말에 한번 있었고, 올 초 작년 말에 한번 있었었고, 그때도 하셔도 된다 말씀드렸었고,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정말 싼 것들, 그죠? 싼 것들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조만간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가드 2조 3천억 물렸다. 아이고, 왜 물려? 참 이해가 안 되네, 그죠?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또 계속 오르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2%나 차이가 나니까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정도 1360원 정도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차트적인 부분도 그렇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는 또 중국의 이제 리세션, 뭐 전기 침체 관련 부분도 다시 빠지고 있네요. 3달러쯤 되면 계속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죠? 겨울이 돼야 다시 좋아지려나? 네.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쵸? 이 정도 80달러 정도까지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긴축이기 때문에 계속 오르긴 좀 그렇고, 기름값 얼마 전에 차 기름 넣었는데 아깝네요. 자, 그래서 일단 70달러대에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값과 은값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물가가 떨어지는, 이제 긴축으로 인한 영향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조정에 대한 부분, 이제 전체 시장, 금도 빠지고, 은도 빠지고, 미국 증시도 빠지고, 그럼 비트코인도 가격을 버티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비트코인도 조정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도 이제는 조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덜 빠질 거라고 봐요, 저는. 미국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미리 빠졌고, 조정을 줬기 때문에
충격은 덜 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사를 하셨을 때 일단 싼 가격이기는 해요. 한국 증시는 다소 저평가, 그러니까 약간 싼 가격.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 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2,600이라고 친다면 코스피가, 그럼 지금 현재 이제 2,500 정도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다소 저평가인 부분이고, 저는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건 13,000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00이 돼야 이게 적정평가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15,000이니까, 그죠? 15,000이니까 비싸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얘도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얘는 시간이 좀 극복해줄 가능성이 크고, 얘는 글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니콜라는 1.5달러에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태, 2달러까지 왔다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뭐 추가 매수 부분은 일정 한 2달러, 3달러 정도까지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조금은 부담 매수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뭐 원달에 좀 사고 급하게 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24년이 넘어가서 아마 방향성을 결정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망하긴 하겠습니까만, 그죠? 24년 넘어가야 될 겁니다.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경제 부양 정책이 들어가고, 그죠? 그 대통령 선거 지나고 이러면서 막 반응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폭락을 했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나스닥은 요즘 제가 또 이제 적중률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뭐 틀렸다가 극복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죄송했었어요. 그래서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15,400과 15,600 정도까지의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리고 나서는 이 초세설 두 개 작동해 드렸는데, 이 라인이 메이저 라인이 되거든요. 이 라인에서 얘가 돌아 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는 글쎄 여기서 쳤다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이렇게 다시 빠져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성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 자리가, 그죠? 이 자리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거래량 때문에 얘를 보고 있는 거 실제 요걸 받는 게 맞긴 한데, 그죠? 이걸 차트는 요걸 보는 게 맞아요. 요걸 보는 게 맞는데,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여기 볼벤저 밴드 상단에서 월볼벤 상단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산수가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의 모멘텀, 상장 잠재력 모멘텀보다 여기가 더 안 좋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지금 거래다 여기 지금까지 됐다가 거래가 빠지는 게 보이시죠? 이런 느낌 되면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갈 때 가더라도 이게 빠질 때 부러질 수 있다. 지금 장대 한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마 요런 구간이 한번 나오겠죠? 그 구간이 아마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4,000원, 400, 1,100 살짝 14,000 근처에서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고 나서 이렇게 빠져버려도 이상할 건 없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 아직은. 그러니까 적정은 제가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적정은 이제 요 13,000 정도를 보고 있긴 한데, 제가 13,000 정도 되면 슈퍼시어를 다 청산할 것 같아요. 14,000 정도 되면 한 개 정도를 청산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뭐 보여드려야 되나? 인식이 잘 안 되는군요. 아니, 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걱정이 또 좀 되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말렸던 겁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지금 10주평을 이탈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주거죠. 그 다음에 10주평도 좀 있으면 꺾이기 시작할 거고, 5주평 이제 급속히 내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봉우리 높이가 높아가지고, 글쎄요, 뭐, 근데 봉우리 높이 높지만 거래량이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소되고 있었거든요. 요게 좀 탁 터지긴 했는데, 이 구간이 재수없으면 고속도로가 돼버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없어요,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저항이 적고 그냥 이렇게 뭐
빵 깨버릴 수도 있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14,400에서 14,000 사이 요 정도 자리에서 반등을 조금 보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반등을 좀 주고 나서 이렇게 깨지. 제가 이 시나리오 16,000을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조금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 이슈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울러서 나스닥도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게요. 또 저희 또 좋아하는 구독자님께서 코인방이 아니었냐, 주식은 별로 관심이 없다 하시던데, 지금 코인도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이 조금 그래요, 지금. 아무튼. 자, 일단 날봉상의 20종. 심리가 무너지고 수급이 지금 깨졌습니다. 수급이 깨졌을 때는, 순간 말씀이지만 폭락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폭락이. 그럼 일단 이 정도 자리까지는 다 한번 봐야 되거든요. 역시. 그래서 그래도 쭉 빠질 것인가 아니면 반등을 좀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 자리에서 작은 반등 하나 등장했었으니까 여기 하나의 파동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요렇게 되는 5개의 파동, 임펄스 웨이브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4,000, 많이 빠지면 400, 아까 전에, 그 다음에 적게 빠지면 15,600 정도에서 약한 반등을 좀 주고 다시 이렇게 빠지는 이런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쯤에 이제 저는 이제 나스닥은 적정가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분할매수 시작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더 빠지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이쯤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위치가 됐죠? 네.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자, 비트코인, 코스피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코스피. 주식시장이 너무 관심 가지셔야 돼요. 주식시장. 주식시장 관심 가지셔야 되고, 14,000대, 여기서는 뭐 물려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들 한국 증시 안 좋다 하는데, 네, 안 좋아요. 제가 한국을 좀 걱정을 많이 하죠. 이번에 그 시 오브 재팬? 진짜 좀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동해라고 말하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훈련하는데 시 오브 재팬을 공식 명명을 미 국방부에서 인정을 해버렸고, 좀 별련의 얘기는 한데, 그럼 독도도 일단 자기 나라 지금 이제 차관급으로 승격이 돼버렸어요, 일본에서. 근데 지금 한국에서 큰 액션이 없는 거거든.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건 그렇지만,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에 대한 가치가 제가 계속 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 출산율도 그렇고, 경제 전망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이에요. 궁극적이라는 것은 이제 2030년 넘어가서, 여기 더 넘어가게 되면, 이 뒤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2030년, 이건 또 오랜만에 그리는 것 같은데, 그 메이저급 추세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경제 전망은 움직이다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 번을 주고 빠질 겁니다. 쌍봉으로 빠지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의 가능성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여력이라는 게 아직은 한 방에 무너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 바닥 근처까지는 볼 수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랑 비슷한 거예요. 기술적 차트랑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400 정도에서 잡아 보신다면, 만약에 이제 진짜 안 좋아져서 반등을 좀 준다거나 한번 또 이탈돼서 이렇게 들어서 빠지는 경우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뒤로는 아마 이 고점을 넘어서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송관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 국제 정세적인 부분도 한국의 위상이 약간 말씀드린 이유가, 한국 국제 위상도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선진국 다 진입 딱 하자마자 그게 고점이었던 거야. 과거 우리 IMF 때도 그랬었죠. 막 중진국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하면서 IMF가 닥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도 기술이나 이런 것들, 한국인의 근성들은 뭐 상당하니까 그것에 대한 걸로 영향을 충분히 펼쳐볼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진통을 겪더라도, 저는 좀 빠지더라도, 진통을 겪더라도 좋은 정책들, 미래를 위한 버전에 있는 정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약간 위에서 계속 제가 높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던 것 같고, 일단 조정이 나올 법한 위치다. 뭐 그것은 달라질 건 없는 것 같네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이번에 반등 이후에는 이 저점에 대한 이탈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8,000에서 27,000 사이에 대한 가격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 조정이 앞에 조정과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도 추세선이 하나 작은 게 나오거든요. 이게 빠질 때 알트들이 동반하라겠어요. 알트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지금 돈이 빠져나간다는 증거가 되는 부분이고, 이 메이저 추세가 깨질 때는 도망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 전에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졌을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왜냐면 미국 증시가 빠질 때, 비싼 그 미국 증시가 빠질 때 우리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직도 그 가능성 생각하고 있지만, 코인은 무리하지 마라. 매매를 하더라도 단타적으로 보든가 아니면 아주 길게 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뭐 그냥 스윙하겠다고 달려들면 지금 박살나는 시장이고, 그렇다고 가치 투자적인 측면에서 뭐 분할 매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1,000만 원 있으시다면 한 달에 50만 원씩 사시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거는 괜찮아. 그런 거는 지금 주식도, 한국 주식도 좋고요, 코인도 좋고 다 좋아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돈이 날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시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겠죠. 한쌤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과거에 이런 고점에서 살 때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높은 시장 상황인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시간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시간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야 그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시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출을 안 하셔야 돼요. 본업이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활을 다 하고 나서 남는 돈을 갖다가 적당히 배분하셔가지고 툭툭툭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예요. 그게 최고예요. 100번, 1000번, 만번 말씀드려도 그 짓은 잘 안 하시더라고. 채권 계속 모으세요. 그 금리, 그 채권 금리 오른다고 장기 채권 가격이 빠진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 걱정하실 바에는 미국이 책 망하는 가능성보다 우리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가 망할 가능성이 뭐 한 10배는 더 높으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모든 확률에는 그 깨지는 확률이 존재하거든요. 수학입니다. 깨지는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0이 되는 베팅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대출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 철저하게 타점을 잡고 들어가지고 손절 나오고 스케줄도 보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되세요?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베팅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그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추세가 하나 마지막 추세가 지금 걸리고 있는데, 이가 이탈이 되게 되면 여기까지는 우주공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취향을 오묘하게 하고 있어요. 되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 매매 예시의 시황은 아니면 아주 길게 보시던가. 이해되셨죠? 아무튼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이제 가을이 될 것이고, 제가 23년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오래전부터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고 그때 이제 뭐 리세션이다 뭐다 뭐 안 좋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모아두셨던 불과 몇백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런 애들을 그냥 미친놈처럼 한번 담아놔 보시면 걔가 나중에 10배 20배 갈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쳐셔가지고 여기 가면서 비트코인 1억 가자 외치는 그런 빡대가리들보다 이게 훨씬 낫다고요. 오케이?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보고, 그다음에 한국 증시 이제 개별 종목 몇 개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알트코인 한번 쑥 훑어보고, 그러고 마무리할게요. 카카오페이 플러그
자, 멀린도 그렇고, 이거는 뭐냐. 어우, 야, 이거 좋다. 그쵸? 빠질 가능성, 저점 이탈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 되게 지금 괜찮네요. 이게 뭐냐? 블랙록, 재팬, 어쩌고저쩌고, 20년 채권 사야지. 스타트야. 이거 올라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불과 딱 2년만 딱 지나가면 여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넘어갈까? 여기 갈까요? 걱정 마. 여기도 볼 수 있어. 이게 채권이거든요. 네, 채권 ETF예요. 빠지면 땡큐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 사모으세요. 채권은 그냥. 이번에 나스닥의 반등에 대한 주범이 그 엔비디아라고 했죠. 뭐 내일인가 모레인가 실적 발표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거품입니다. 거품이에요. 거품. 난 욕먹어도 할 거야. 거품이에요. 인공지능 사회 발전 기회를 많이 하겠지만 거품이에요. 거기서 인공지능 메타 탔거든. 다른 나라는 인공지능 때문에 이렇게 오르지 않았거든. 디즈니도 오케이. 빠져주면 땡큐지. 여러분들 벽엔 세일이에요. 차라리 이런 게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주는 녀석들, 얘네들은. 네. 지금이 바닥이라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해결해주는 녀석들. 그리고 에코프로 어디가 있습니까? 에코프로는 뭐 맨날 말하지만 어디 갔냐?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에코프로 빠져야죠.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 고점에서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공식이죠. 빠질 겁니다. 저는 60만원 아래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할 거고요.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는 20만원까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만원대까지. 아까 단톡방에 어젠가 말씀드린 20만원 살 건가요? 물어봤었을 때 안 사신다 하시더라고. 왜? 20만원 사야지. 하여튼 명복을 빌겠습니다. 반토막 났네요. 그나마 HN이 좀 낫거든요. 그나마 HN이 제가 이때 HN을 해라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7월달에. 그죠? HN이 낫다. 실제로 여기서 빵 2배 가버렸잖아. 이제는 HN은 여기 두 군데인데 글쎄요. 아무튼 뭐 정도 되겠습니다. HN 지금 사는 건 아니고. 자, 코인들 죽줄 빠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되면서 돈을 다 빠버먹었어요.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누군가 사셨던데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리플도 700원대 돌을 파고 있는 부분, 비트코인 줄줄이 빠지고 있는 부분, 헤데라 빠지고 있고요. 그쵸? 가이버 빠지고 있고요. 크로스톨 슈팅 죽어 빠졌죠. 그러니까 전부 타면 안 된다고. 자, 줄줄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알트코인들 상당량 정리해달라고 시향을 내드렸어요. 손들 아마 마지막에 드렸던 몇 정도 손들도 나가셨을 거고, 제가 마지막에 저희가 시황을 드렸던 게 플레이드앱이라는 종목이거든요. 플레이드앱이 어제 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죽었습니다. 그쵸? 20% 가까이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이때 좋다고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팔고, 그러니까 남겨두세요. 남겨둔 게 이까지 오면 그냥 지금 정리하면 돼. 남겨두는 걸 아까워하지 마. 아시겠죠? 그래서 코인 시장을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코인 시장이 딱히 볼 게 별로 없어요. 단타밖에 못 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초장투, 온톨로지도 그렇고 지금 장투를 뭐 차트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부러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지만 부러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 나왔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툭툭 칠 때는 좋은 모습이 맞아요. 긍정적인 것도 맞고 한데 손절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슈팅 매슈잖아요.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없어.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5% 10% 손실 나더라도 다 그냥 정리하고 그만하셔야 돼요. 깨졌죠, 그죠? 다 박살났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정말 말씀이지만 소나기를 맞았을 때, 그죠? 그 소나기가 올 때는요, 비를 잠깐 맞더라도 피해 있으셔야 돼요. 활딱 맞아가 있을 필요 없는 거야. 이해되십시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지금 볼 게 별로 없습니다. 볼 게 별로 없는 상태고, 그리고 뭐 개별 종목들은 일단은 뭐 좋아 보이는 종목 삼성 SDS 보자면 이런 애들은 전 좋다고 봅니다.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만 지금 제가 그 누구냐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사실은 뭐 26,000원까지 썼으니까 꽤 많이 올라갔고, 조선주들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종목도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 요즘 이제 파고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인데, 시간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이에요. 거래 터졌고,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예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쾅쾅쾅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얘도요, 만약에 깨져버리면은 한동안 힘들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의 가치를 봤었을 때 얘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결과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거에 대한 관점 변함은 없습니다. 깨지더라도 더 사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사면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유튜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더 살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딱 그만큼. 오케이? 올인하지 마세요. 제가 좋다고 했었을 때도. 지금 올인할 시기는 아니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시드 비중은 30% 정도, 전체 시드의 30% 정도 그렇게 유지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7할은 하락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싸졌다. 거기서 대해서도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야 뭐 빠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긴 한데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잠시만요. 그래요. 좀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좀 단단한 녀석이라고 보여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저희 회원반 분들은 고무방 분들께서는 다른 종목을 좀 찾아드렸습니다. 이것 말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눌림목이나 조정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눌림목에 대한 조정 부분은 조금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리오프닝 역시나 이제 리오프닝 쪽은 여러분들이 좀 그래 한국 쪽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모습이다. 중국이 아무리 안 좋아도 부자들은 많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뽑아 먹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수출하는 부분, 그 부분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토목 쪽, 지금 아직 역시나 좀 토목 쪽은 아직까지 조금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런 쪽은 그래도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증권가 쪽은 이미 이미 좋아진다라는 말씀 드렸고, 우리가 키움증권도 단타를 쳐서 성공을 했었고 다 올라갔었는데, 중공업도 여기서 이제 관심 안 주겠다 했습니다. 중공업도 7,000원대 오게 되면 그때 관심 가지세요. 중국 여기서 엄청 노래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들도 일단 실적이 다 끝이 났고, 아마 지금부터는 8, 9월, 10월 요렇게 3달 정도는 아마 힘든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비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분할 매수 시작하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바닥을 좀 확인하고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을 넘어가서, 말씀드렸죠, 계속 2023년 가을 맨날 저희 방 비번이 이거잖아. 2023-1111 아닙니까? 옛날 1010이었죠. 10월 이래가지고. 그러면 10월 11월 요때부터 스타트를 끊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부터 이제 주식 매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코인을 살 수도 있고, 코일도 좀 사놓고 주식도 좀 사고, 지금은 제 시드의 대부분이 나스닥 매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매도를 열심히 치고 있거든요. 열심히 쳐봤자 얼마 안 되지만 한 6, 700 됐나? 그 정도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오늘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수록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더 살펴보시고 본업에 더 충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